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의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새로운 한 주가 이렇게 출발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소식이 있었는지 빠르게 보고 또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 12월 증시 우리의 관심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신한금투는 박스권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매와 비둘기가 같이 사는 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이 아마도 나타나지 않겠나, 이러한 예측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바로 고용 지표가 뜨거운 게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용이 잘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악재로 해석이 되는 이유는 서비스 물가 핵심 변수인 고용 시장이 뜨겁다는 것은 임금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 임금이 올라가면은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심플하게 예를 들어 A라는 음식점에서 직원들의 월급을 이제 한 10만 원씩 올렸다고 치면은 결국은 음식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플레가 유발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고용이 강하면은 금리를 더 올리겠다, 경제도 탄탄하고 그 다음에 또 인플레가 심각해질 테니까 금리를 더 올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금리를 그렇게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공개된 제조업 경기를 보면은 이미 미국 제조업 경기 상황은 디플레 국면에 빠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긴축을 하기는 어렵고 인플레는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기는, 지수가 올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엔 지수 플레이가 아니라 이익이 좋은 기업들, 사실상 정답이겠죠. 결국 이익이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이 좋은 보험, 헬스케어, 상사, 에너지, 자동차, 이러한 기업들을 보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결국은 증권사의 뷰도 대부분은 틀립니다. 그만큼 증권사의 능력이 없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증시의 방향은 애초에 맞출 수가 없게 설계가 되어 있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러한 의견 또 있구나, 그 정도로만 참고하시고, 아니 길이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이거 주식 공부하는 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냥 홀짝이랑 똑같은 거잖아 라고 말하기는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틀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지만 공부하는 이유는 확률을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 투자라면은 5대5 50% 확률로 이렇게 맞출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주식 공부를 조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확률이 55%, 60%, 65%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높은 확률에서 투자를 지속하다 보면은 실패보다는 성공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는 또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시 우리의 자산은 계속 증가를 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아이디어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당주와 성장주에는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위 두 개보다 가치주에 주목하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DB금투의 의견인데 10년 전이랑 지금의 주식시장은 정확히 반대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10년 전에는 어땠는데 지금이랑 완전 정반대야 라고 봤더니 2012년에는 글로벌 디플레가 찾아오면서 저금리 환경이 고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다 보니까 배당주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금 적금 넣어봐야 2% 3% 받느니 배당주로 5% 6% 받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 SK텔레콤이 무려 150%나 상승하기도 했다고 하니까 배당주의 뜨거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네요. 게다가 이렇게 금리가 낮을 때는 뭐가 좋죠? 맞습니다. 성장주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때 가장 핫했던 게 바로 화장품주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혔던 화장품 관련주가 엄청나게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 정반대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금리, 5% 내외의 금리, 고금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소한 1년, 2년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도 성장주와 배당주, 여기에 대한 매력보다는 그 반대에 있는 가치주의 매력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10년간 이어졌던 성장주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가치주 시대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저 길이 또 당연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장주 중에서도 실적이 안 나오는 성장주는 우리가 꼭 기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적자인 기업은 당연히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게 옳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부자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말 자산 10억이 넘으면은 그 정도면 뭐 부자라고 볼 수 있겠죠. 10억 이상 부자는 42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3040 부자는 7만 8천 명으로 18.4%를 차지를 했다고 하네요. 그 말인즉슨 나머지 50대, 60대, 70대 이쪽에서 10억 이상 부자가 많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새롭게 부자가 된 신흥 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40 신흥 부자는 주된 부의 원천이 뭔가요?
뭐라고 봤더니 사업소득이 32%,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많았네요. 그리고 부동산이 26%, 상속 증여가 20%, 이게 제일 이게 제일 부럽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순서대로 있었고, 그리고 이들은 종잣돈 규모를 7억 원이라고 말했으며 현재 부를 이루기까지 증식한 방법은,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불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방법은 역시나 주식이 54%, 거주의 아파트가 36%로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조금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흥부자는 자산을 늘리는데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전략을 추진했으며, 그러나 이 와중에 디지털 자산, 코인에 대한 응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현재 한국 부자 중에 7.8%만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투자를 하긴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도 10.8%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끊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부자들의 대부분은 코인을 애초에 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주식 투자에서 잃은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우리 대부분이 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꿈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꿈이 부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결국 혹시나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고 있다면은 결국 그 방법은 주식이 맞구나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040 신흥 부자 10억 원 이상 부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늘리는데 가장 큰 방안 중 하나는 바로 주식 54%나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고 모두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려면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월마트에서는 이게 가장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미국 유통 채널에서 K푸드가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 하는데요. SNS와 K 콘텐츠가 이목을 끌면서 한식의 구매력이 높아졌고 재구매율이 이어지면서 매출이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농심은 2017년 월마트 4,500여 곳에 신라면을 입점 후 판매처를 확대하고 있으며 대상도 월마트, 코스트코 등 5천여 개 곳에 종가 김치를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청정원도 고추장을 점포 2만 곳에서 입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음식이 미국 시장을 엄청나게 먹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엄청나게 큽니다. 농심의 미국 매출은 아시아 마켓을 넘어섰고 CJ의 미국 식품 매출은 올해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으며 대상의 김치는 작년 대비 35%나 증가하며 실적을 끌어올리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농심의 미국 매출이 아시아 마켓을 넘어섰다는 거, 이게 진짜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농심,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다시피 음식료 관련주 같은 경우는 원자재가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주가가 오른다고 했는데 최근 들어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폭이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과연 이 친구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애플 MR 미뤄진다. 지난주부터 메타버스 관련주가 들썩들썩 했는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애플의 혼합 현실 헤드셋 출하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MR 헤드셋이 내년 하반기로 미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애플 전문 분석가의 트위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애플이 또 미뤄지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불특정한 소프트웨어 관련 이슈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냥 분석가의 말이다 보니까 믿거나 말거나 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소식이 나오자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는 흥황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올랐던 메타버스 관련주에 투자를 했다면은 야, 이거 오늘 왜 이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저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시간이 치댈 뿐, 내년 초반에 나오든 내년 말에 나오든 결국은 어차피 내년입니다. 시간만 조금 다를 뿐 결국은 올 미래라는 거겠죠. 만약에 메타버스에 확신이 있다면은 이러한 악재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은 당연히 추가적 매수 기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제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소식 때문에 오늘 메타버스가 매우 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리오프닝 최대 수혜는 화장품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아이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봉쇄로 아이폰 생산 자체가 잠시 멈춤을 했는데 이게 회복되면 결국 아이폰 관련주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인 주식으로는 삼성전자, LG이노텍, BH 이 세 개 기업을 주목하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내년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2% 증가에 그친 4억 4천만 대로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대다수 수요가 리오프닝 효과로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내년 초반은 약하지만 그런데 하반기에 집중이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반도체 사이클처럼 바닥을 치는 게 내년 초반이란 거고, 이제 내년 초반만 지나면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는 소리겠죠. 그 말인즉슨 실적이 앞으로 급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 부분을 준비해서 내년 농사를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리오픈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아이폰 판매량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아이폰이 빠르게 회복을 할 거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초반쯤에는 위 같은 기업들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야 이거는 저평가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은 화장품이 가장 좋네요. 중국의 방역 대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우울했던 화장품주가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 화장품 수출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시장으로 중국의 봉쇄 정책은 당연히 한국 화장품주에도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삼성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점진적 리오프닝으로 전환된 것이 분명히 보인다고 합니다. 우르무치 화재 참사와 장점인 전 주석 사망으로 민심을 관리하는 정책 조합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이때까지처럼 무조건 강압적으로 봉쇄 이런 건 할 수가 없다는 소리겠죠. 결국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중국 관련주가 들썩들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외여행 회복세. 결국은 올 미래죠. 이것도 인터파크에 따르면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이 코로나19의 이전 수준을 100%를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11월 한 달간 예약된 패키지 여행의 건수는 전년 대비 353% 증가, 전월 대비 20%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가장 인기 있는 곳이 어딜까요? 1등은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2등이 일본을 차지하며 일본은 엔저 현상과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전월 대비 3만 프로 이상 수요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년 여름만 되면은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뉴욕은 쥐 때문에 난리. 뉴욕에서는 연봉 2억을 받는 직업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마우스 파이터인데요. 뭔가 쥐 그거 조그만한 거 잡는데 무슨 2억이나 필요하냐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여기 쥐는 토끼부터 개 이 정도 크기가 쥐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진짜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갑자기 쥐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 봤더니 과거에도 똑같이 쥐가 있었는데 안 보이는 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위로 올라오고 그 생활을 쥐가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까 뉴욕에서는 쥐가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는 그러한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뉴욕시 인구가 840만 명인데 쥐 개체수가 아마도 300만 마리로 현재 보인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이 쥐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야 이거는 연봉 2억 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길고양이 좀 보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야 이거 고양이로도 그 쥐를 잡을 수가 없겠죠. 오히려 쥐가 고양이를 잡을 것 같습니다. 쥐 크기가 거의 애들만 하다고 하니까 야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겠죠. 성인도 쉽게 잡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머스크 애플 화해했나. 지난주만 하더라도 싸운다 만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갑자기 머스크가 애플이 트위터 광고를 제기했다 라고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했다는 거겠죠. 앞서 GM, 제너럴 밀스, 화이자 등은 머스크로 인해 트위터가 허위사실 유포, 혐오 재생산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광고를 줄이거나 중단한 바 있었는데, 그런데 애플은 다시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애플이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아마존도 돌아오지 않겠나 라는 의견이 현재 나오고 있고, 다시 또 트위터는 대형 광고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칼리스토 프로토콜 출시. 지난 2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크래프톤의 기대자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왼쪽에 보시다시피 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스타에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공개가 되면서 주가는 급등한 바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뉴스에 팔아라 라는 흐름이 여기서도 나오고 있죠. 출시 시점부터는 하락하는 흐름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게임주들은 신작이 출시되기 전까지 주가가 올랐다가 출시 이후에는 거의 기대감 소멸 혹은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리고 이번 게임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실망감이 있다고 하네요. 저 기릿이 직접 플레이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은 PC 버전 최적화 문제로 끊김과 프레임 하락 등이 일어나자 비판이 있으며, 또한 가격에 비해서 가격이 72,0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 가격에 비해서 플레이 타임이 조금 아쉽다, 다른 게임에 비해서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러한 비판도 크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패치로 이제 다회차와 뉴겜플 요소는 내년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 불만을 잠재우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크래프톤의 주가 흐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또 발행 20주년. 로또가 벌써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1등에 당첨된 사람은 무려 8,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진짜 부럽네요. 다음 20년 동안은 저 길이 또 여기에 이름 한번 올릴 수 있을지 꼭 그랬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총 당첨금은 15조 9천억으로 한 사람당 평균 20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첨금을 가장 많이 받은 회차가 어디냐라고 봤더니
봤더니 19회 차로 407억 원을 혼자 받았습니다. 야, 이분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다 잘 살고 계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 반대로 가장 적었던 회차는 546회 차로 30명이 4억씩 나눠 가졌다고 하니까 세금 떼고 나면은 거의 2억 정도 가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거는 1등 돼도 야,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너무나 아쉬운 소식입니다.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서 현대 기아가 2등이었는데 그런데 3등으로 결국 밀려났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2등을 가져간 놈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포드라고 합니다. 포드는 작년에 5.7%였던 전기차 점유율을 7.4%로 끌어올리면서 2등을 달아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현대 기아차는 전기차만 보는 게 아니라 친환경차 전부 다 합치면은 아니 야 전기차랑 그 친환경이랑 같은 거 아닌가 라고 봤더니 바로 넥소가 있네요. 수소차인 넥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합친 다면은 아직도 포드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만 보자면은 포드가 2등을 차지했고 수소차를 합치면은 포드는 3등이다. 우리가 아직 2등이다 라고 한다는 거겠죠. 자, 앞으로 현대 기아의 힘이 어디까지 나타날지 결국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은데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페이가 로카 모빌리티를 인수한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주가 흐름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장중 16.7%나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오늘 카카오페이가 매물로 나온 로카 모빌리티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카카오페이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나저나 로카 모빌리티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게 뭐더라 라고 봤더니 국내 2위 교통카드 업체라고 합니다. 선불 교통카드와 단말기를 제조하는 곳인데 국내 1위는 티머니고 이 로카 모빌리티가 37%로 2등을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로카 모빌리티가 매물로 나오자 카카오페이, 맥쿼리, 소카 등이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마도 가격은 3천억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교통카드 업체니까 카카오페이도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소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거를 누가 차지할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K카 연말 중고차 하락 예상. 자동차는 보통 현금을 주고 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현금 내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대출을 끼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리가 5%가 넘어가니까 야 이거는 현금으로 박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사기가 정말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중고차 시장도 당연히 피해갈 수 없는 흐름인데요. 그래서 K카는 12월 달에는 그동안 잘 버티던 전기차들도 최대 8%나 하락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11월 초와 12월 초만 비교해도 아이오닉 6는 8.3% 하락했고 EV6도 7.6%가 급락을 했다고 하니까 과거에는 전기차가 받고 싶어도 못 받아가지고 웃돈까지 얹어주면서 오히려 중고차를 타다가 팔아도 더 많이 받는 그런 상황까지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완전 없어지고 제 가격을 찾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중고차를 산다면은 이제 내년 한 2월 3월 그때쯤 되면은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거품이 끼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거품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펙 플러스 200만 배럴 감산 유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하루 200만 배럴 감산 방침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침 오늘 EU와 G7이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원유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는데 감산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유가가 다시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이런 걸 보니까 내년을 위해서 에너지 관련주를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S오일 한번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꼭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간 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축구 경기가 아니죠. 내일 아침 새벽에는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서기리스는 오늘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봐야겠네요. 자, 기적 한 번 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때 소름이었죠. 포르투갈 이겼을 때. 이번에도 한 번 더 그런 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